한동안 금값 상승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요, 은이 또 금값이 됐습니다. 금에 가려서 그동안 저평가됐던 은이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은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은 투자법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금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우리 MZ들 세상에서는 코인 얘기 많이 했는데요. 올해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금, 비트코인보다 은값 상승률이 더 컸다. 은 시세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에 상승률부터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뭐 최근에 조금 변동성은 있긴 한데 연초 이후에 은이 최고점은 한 35% 정도 올라서요. 예. 금이 아마 32% 이게 최고일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은이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연초 이후에 제일 좋은 것은 은이었다. 은이 제일 좋았고요. 네. 말씀 주셨던 우리 그 새로운 디지털 골드라고 얘기하는 비트코인은 22% 정도 지금 올라간 걸로 보면 최근에 좀 떨어져서 그런가요? 뭐, 코인 했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기본적으로 연초 이후에 그 금에 대한 기대가 엄청 많았었는데 사실은 실제로 최근 한 5월 이후부터의 상승률로 보면은 은이 금값 했다. 그것이 딱 정리해 볼 수 있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나오는 질문이 이유죠, 이유. 왜 올랐지? 금도 버젓이 있고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은이 가격이 이렇게 오른 이 상승 요인은 뭘까요? 일단은 금과 은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그 올림픽 때 금은 동메달 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잘 보는 게 금메달이 금으로 만들었을까? 맞잖아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금과 은메달은 그 안에는 다 은으로 돼 있고요. 예. 금은 그것을 금박을 매겨 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고요. 사실은 1890년도 근대 올림픽이 아테네에서 처음 열렸을 때는 1등한테 금메달 안 줬고요. 예. 은메달을 줬었습니다. 그럼 2등은요? 2등 동메달 주고 3등은 아무것도 안 줬었어요. 아, 네. 그만큼 사실은 은이 상당히 의외로 좀 중요했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금과 은은 그러니까 사실은 한 5천 년 역사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화폐로 쓰이는 가장 큰 귀한 물질이다. 그래서 귀금속이라 표현하죠. 근데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금이 가장 희귀하고요. 은은 상대적으로 덜 희귀하긴 하지만 여전히 희귀합니다. 이유는 은 생산이 금보다는 훨씬 많은 연에 한 2만 6천 톤 생산되면서 금 3,600톤보다는 좀 많이 생산되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금속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된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금은 금광이라는 게 있는데 예. 대부분 금광에서 나오는데 그렇죠. 은은 은광이 전체의 한 30%도 안 돼요. 대부분은 구리나 납이나 아연을 생산할 때 부산물로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이 많이 금값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막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요게 어찌 보면은 은의 공급이 상당히 비탄력적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세상에 금과 은의 재고 자체도 실제로는 생산에 비해서는 재고량이 3배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은이 그렇게 흔하지만은 않다. 근데 저거는 이제 5월 달 기준으로 지금 금 가격, 은 가격인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금 가격이 한 3,500달러 온스당, 은은 38달러 정도 돼서 대략적으로 지금 금은 비율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대략 최고치가 한 100배 차이 나면은 금이 너무 비싸졌다. 네. 상대적으로 은이 싸졌다 그러고 오늘 정도 가격으로 하면 한 90배 정도 차이가 나면서 그래도 금이 비싸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적인 한 65배에 비해서는 여전히 은값이 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금은 실제로는 보관용, 실제로 산업용은 10%도 안 쓰이고 같이 보관용으로 대부분 쓰인 거에 비해서 은은 산업용 수요가 거의 6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사진해서 이것을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현상했잖아요. 사진관이라는 데가 암실에 들어가서 했죠. 맞습니다. 예, 이게 예. 옛날 그리고 여전히도 그걸 찍는 분이 있으신데 2000년 이전에는 거의 은 사용의 대부분 60% 이상이 소위 사진 인화하는 데 사용됐다면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됐으니까 지금은 태양광, 그다음에 전기 제품, 심지어는 AI 관련된 그러한 트랜스지스터 이런 데에 주로 사용되면서 산업용 수요가 상당히 많이 크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은이 상당히 귀하고 수요도 탄탄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도 귀합니다. 과연 로마 시대 때나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 금화도 있었지만 은화가 통용된 그런 시절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자, 인류의 돈들이었습니다. 금화, 은화. 고려 아연이 이제 은값에 반응하는 이유도 아연에서 추출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 은은 또 은광이 많지 않다. 이런 상식적인 부분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은값 상승 뒤에는 러시아가 있었다. 러시아 중앙은행 이건 뭔 얘기죠? 무슨 얘기죠?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중앙은행이 자신의 통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소위 준비금이란 거를 마련해 놓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근본이제 때는 금을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 통화의 가치를 금을 내가 이만큼 갖고 있어. 이걸로 대부분 소위 나는 우리 통화는 안전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금으로만 우리의 통화 가치를 만들기 어렵다 생각하고 작년 말에 발표한 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비축 소위 자산으로서 금 말고 은도 일부 우리 이제 사실은 보유하기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은 가격이 조금 더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가장 큰 포인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엔 또 여전히 트럼프의 힘이 셉니다. 네. 금 가격 올라간 것도 트럼프의 힘이 세진 거고요. 은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브릭스라고 하는 소위 브라질과 러시아와 인도와 이런 쪽, 그러니까 중국 이런 쪽에 대해서 미국이 트럼프가 견제를 좀 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 나라들이 미국 달러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금인데 금 가격이 지난 2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또 희귀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사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은을 비축 자산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찌 보면 트럼프의 압력이 금 가격 상승, 그 다음엔 은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vs 브릭스요. 또 미국 달러 대 브릭스 쪽에서는 금과 은. 뭐 이런 또 대결 구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은하면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산업 수요도 있다. 그러게요. 이 태양광 쪽에서도 패널에 은 들어간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태양광의 그 패널 뒤에다가 음막을 입히거든요. 그게 음막이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은의 수요가 이 태양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신재생 에너지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한 3년간 주춤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가 이미 석탄 발전을 앞서 나갔어요. 예. 이미 그 신재생 에너지가 전 세계 한 30%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태양광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에서 은의 수요가 상당히 많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소위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소위 상당히 그 기술력이 많이 뒷받침돼야 되는 그런 칩이나 이런 데 안에도 은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앞으로 소위 새로운 첨단 산업, 그러니까 세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산업에서 은의 존재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측면에서는 산업 수요로서의 은의 수요가 점점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은이 상당히 귀한 몸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앞서 표도 봤지만 이 금은비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값과 은값의 비율인데 지금 금값이 너무 올라서 벌어졌다. 이걸 근거로 은값이 지금부터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도 하시더라고요. 이 금은비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이게 우리가 커머디티라고 하죠. 원자재라는 것은 그걸 들고 있으면 얘가 이자라는 걸 만들어내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통상적으로 어떤 것의 가치를 계산할 때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배당이나 이자나 이런 걸 꼭 계산을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원자재는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과거의 전체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상대 가격 안에서 움직이고 두 번째로는 서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것들 간에
상대 비율로 많이들 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상대 비율로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35년, 길게는 한 50년 이상 역사에서 통상적으로 금과 은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작을 때는 한 30에서 클 때는 100까지 나타나는데 결국은 금이 100이면 은이 1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1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수로 계산해 보시면 쉽게 나눠 보시면 되는데 금이 보통 100 정도가 최고의 고점. 그러니까 금이 너무 비싸졌다는 얘기고요. 보통 이럴 때는 통상적으로 그다음부터는 은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2020년 3월에 한번 100을 터치했었고요. 올 초에 한 3월경에도 100을 터치를 했습니다. 아, 금 난리 났을 때. 네네. 예. 그 이후에 은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 지금 계산을 해보시면 오늘자 기준으로 지금은 은 가격이 조금 올라서 금 대비 90 정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도 벌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30년간 평균적으로 한 65 정도가 평균이라고 한다면 90이면 여전히 금이 은보다 비싸다. 예. 다른 말하면 금이 가만히 있으면 은 가격이 올라서 65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금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한 은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과거의 패턴을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금은비가 많이 벌어졌다. 금이 아직도 훨씬 더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은값에 대한 이야기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또 이제부터는 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은테크. 은값은 변동성이 커서 별로다. 이런 불만도 많이 있어요. 난 차라리 금이 좋다. 뭐 타당한 부분도 있죠.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입니다. 그래서 네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금은 그 자체로 금입니까? 금입니다. 그냥.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은 세상에 뭔가 위험하고 걱정되면은 옛날에는 금을 사거나 미국 달러를 샀습니다. 그런데 미국 달러가 좀 걱정되고 있잖아요. 가장 큰 많이요. 이유는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를 과연 믿고 내가 계속 돈 빌려줘도 돼? 이런 걱정들 때문에 미국 달러가 좀 상대적으로 불안하고 올해 들어서 이제 달러가 약세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으로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은 크게 이제 사실은 뭐랄까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이 이제 금을 쫓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과거의 흐름상 그 소위 커머디티 원자재 가격 안에서도 금이 첫 번째로 움직이고 두 번째로는 은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구리를 비롯한 산업 금속들이 따라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금이 먼저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은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이런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변동성은 좀 있을지언정 은 가격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분명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은투자도 금과 다르지가 않죠. 실물 은을 사던가 아니면 ETF라고 하고 있는 종이 은을 사야 되는데 실버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골드바가 아니라 실버바도 이렇게 인기가 있었나요? 얼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면 한 개인이 은행에 찾아가서 36억 원어치의 실버바를 달라고 해가지고 솔드아웃 됐다. 이거 사실인가요? 또 이렇게 찾아가시네요. 실버바를 사러.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네.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부자들,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죠. 네. 그분들이 작년부터 금을 본격적으로 실물을 사들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골드바를요? 네네. 네. 거기에 플러스 이제 금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아까 보셨듯이 이제 실버바도 이제 사들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근데 다만 두 가지를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우리는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만져본 적도 없고. 좀 만져는 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두 개를 동시에 만져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동시는 아니고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가격도 차이가 있는데 네. 밀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이 은보다 밀도가 2배 정도 높습니다. 이게 금이 19, 은이 10 정도 되면서 밀도가 차이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무게에 부피가 밀도가 높은 게 부피가 더 적습니다. 그러면 들고 다니기가 쉽겠죠. 그렇죠. 예. 이동하기가 쉽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금을 다 선호하는 거고요. 네.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실버바로 가는 겁니다. 근데 대략 2배 정도 이제 부피가 더 커요. 그러니까 만약 아까 아마 그분이 36원어치를 사갖고 갔으면
금에 비해서는 2배만큼 보관할 창고가 좀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냉정하게 보면 이 실물로 가지고 있는 데는 이 보관하는 데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이동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처럼 이렇게 개미 투자자이신 분들은 그것을 아까 종이로 돼 있다고 그랬죠. 우리 대신해서 이것을 거래해주는 ETF 상품 같은 금융 상품들을 사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쫙 세 가지를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죠. 실버바를 뭐 직접 사는 것, 거기에는 이제 세금 부분은 또 있을 테니까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ETF도 있고 요즘에는 금통장처럼 또 은통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버 통장 세 가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사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뭔가 신고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소위가 보관 비용이 좀 많이 들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원하는 만큼 이게 또 이제 사실은 통용되는 걸 사셔야지 아무 근처 금방 가서 사시면 이거 나중에 팔 때 많이 깎입니다. 네.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실물 사시는 거는 저는 좀 사실은 그렇게 권하해 드리지 않고요. 예. 통장이나 ETF 쪽으로 가시는 것이 사실은 그 비용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네. 마음 편하게 오히려 그냥 그 소위 우리는 항상 이게 숫자로 찍혀 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 ETF나 통장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통장 보면 0.01g 단위로도 거래가 할 수가 있고요. 일단 매매 수수료 같은 부분도 있는데 이제 15.4% 수익에 대해서는 또 세금이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은테크를 한다는 것도 은값이 오른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주셨으니까 은 가격 그리고 금 가격까지도 한번 우리가 가격 전망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금 가격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부채의 상승 속도와 똑같이 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고 금 가격 자체는 떨어지기보다는 유지하거나 소폭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은 가격은 움직인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은 가격이 상승할 확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부터 은을 나의 전체 포트폴리오에 잔뜩 가져가시 간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금을 못 사셨던 분은 은을 나눠서 나의 보험용으로 나눠서 뭐 향후 한 6개월간 서서히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마음 편안하게 은의 변동성을 이겨내면서 나의 포트폴리오에 보험을 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금이 은이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은 ETF, 은 통장에 대한 관심도 한번 키워보자 또 이렇게 또 제언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